자, 여론조사 두 개만 보는데요. 하나는 MBC 여론조사입니다. 오늘 나왔습니다. 일단은 다자대결 한번 볼게요. 이게 어제 일요일 날 전북 포함 안 된 여론조사입니다. 1위 이재명 27.8 다자예요. 넘사네. 윤석열 17.2, 홍준표 16.3, 이낙연 11.7 MBC 여론조사예요. 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보여주실 게 뭐냐면은 이게 대통령 당선 가능성입니다. 이재명 압도적이죠 지금. 우와. 이재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민 중에 42.4%. 근데 이게 투표율을 생각하면은 사실상 투표하는 사람들의 과반이 이재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윤석열을 지지하지만 대통령은 이재명이 될 거야. 이러면 어떤 리스크가 사라지냐면은 이재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재명 흔들기가 줄어들어요. 언론에 의해서. 왜? 자기들 리스크가 생기잖아요. 심적으로는 그렇잖아. 그렇죠. 네. 허니문 기간도 네. 달콤하게 보내야 되는데. 자, 그리고 그다음 이것은 민주 진영 내에 이제 지지 이런 건데요. 이재명 39.0, 이낙연 30.0 이렇게 넘어가고요. 양자 대결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일 때 44.5 대 36.0. 이재명과 홍준표일 때 42.8 대 36.8. 오히려 저쪽에는 홍준표가 더 강한 후보가 되고 있어요. 또 다른 거 없나요? 끝입니까? 자, 여기가 이제 MBC 오늘 낮에 나온 여론조사고, 이런 여론조사는 우리 같은 방송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준 것만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여론조사의 중요 질문지나 항목을 다시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 꼭 찝고 싶었던 게 그 희미한 글씨로 심상정 후보는 보기에 있었으나 응답자가 없음. 이게 있었습니다. 그걸 또 캐치했네. 눈에 띄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거나 홍준표랑 비교를 할 때 제가 여론조사 결과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볼 때마다 이제 저한테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민주당과 국진당의 코어 지지층 뭐 이런 식으로 코어로 움직일 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 투표에 나가겠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이 이재명을 이기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하거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중도를 포함했다. 그래서 투표장에 반드시 나가지는 않을 수도 있는 이런 대상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항상 점하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면 저는 우리한테 상당히 유리하다. 왜? 우리가 선거의 투표에 최대한 많이 참여합시다 하면 할수록 유리한 국면으로 가게 된다라는 그런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수 후보 적합도를 한번 보면 이거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이 여론조사 MBC가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선 전화 면접 100%, 응답률 23.1%, 기간은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인데, 여기 낮에 했을 여론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전북 결과는 포함이 안 된 여론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여론조사에서요, 보수 후보 적합도에서 홍준표가 윤석열을 10% 이상 앞서요. 굉장히 절망스러울 거예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위기의식도 느낄 거고. 지금 되돌릴 수가 없어요, 윤석열은.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홍준표 죽이기,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개싸움의 서막이 열리고 있는 거죠, 지금. 멋있다. 개싸움에도 서막을 붙이니까 어떻게 멋있네. 잘 살아남는데 홍준표 이름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처음에 무야홍에서 시작을 해서 조국 수홍으로 갔다가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아시죠? 카지노 홍. 카지노 홍까지 가고 있는데 홍준표의 막히지 않네요, 계속. 자, 그리고 TBS하고 KSOI가 하는 그 월요일 날 나오는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가 가장 일단 중요한데요. 이것은 토요일까지예요. 전북 여론조사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토요일까지 여론조사에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한 사람 앞에 그래프가 두 개 있잖아요. 앞에가 전주고 그 뒤가 이번 주예요. 그 많은 대장동 네거티브를 뚫고 이재명이
무려 약 7% 못 되게 올라버려요. 이게 네거티브의 역풍인데 윤석열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재명 32 여론조사가 이재명 후보가 다자에서 30% 찍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네거티브에서 총 세 번째 30%에 올라선 여론조사가 나온 거죠. 전북 경선 전까지 한 여론조사란 말이에요. 홍준표가 올랐고요. 윤석열이 떨어졌고요. 이낙연이 떨어졌고요. 자,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론조사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지층이 어떻게 답했느냐. 앞에 지금 보면 이렇게 노랗게 표시된 것들 있잖아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난주에 51이었다가 이번 주에 60으로 9포인트 올랐어요. 와. 이게 네거티브 효과 같은 거죠. 땡큐. 반대로 맨 오른쪽으로 쭉 이동해 보세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낙연이 얼마가 빠졌느냐. 35에서 26으로. 마이너스 9 나왔죠. 정확하게 똑같은 땡큐. 숫자네요.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주는 거예요. 네거티브를 프레임은 거는 놈이 이기고요. 네거티브는 거는 놈이 져요. 명언이다 진짜. 내가 방금 생각해낸 건데.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방금 뭐라고 하시지? 프레임은 거는 놈이 이기고 네거티브는 거는 거는 놈이 진다. 진다. 프레임 아니고 네거티브. 적어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지난주 51에서 61로 10이 올랐죠. 이낙연 후보는 문 대통령 지지층에서 마이너스 4. 네거티브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호남만 볼게요. 지역에 그 호남에 노랗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밑에 34에서 이재명이 44 오르면 10이 올랐어요. 이낙연은 28에서 26에서 2가 빠졌습니다. 오,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뭐 성별, 연령별, 지역별 다 떠나가지고 핵심 지지층에서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중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뭔가 좋은 이미지로 나머지 다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그 정치인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왜 그랬니? 라고 이제 정말 정당하게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빠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국진당만 빼면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그냥 발목 잡고 늘어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흠집 내기밖에 안 된다는 게 누가 봐도 다 뻔히 보이는 속내인데 그러니까 더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 KSY가 한 범진보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네거티브를 뚫고 진보 후보들 중에 누가 대선 후보가 되면 좋겠냐라고 하는 설문에 이재명이 무려 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낙연 떨어졌습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프레임은 그런 놈이 이기고 네거티브는 한 놈이 망한다. 이제는 네거티브를 본인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본인은 안 하고 싶지만 본인을 극렬히 지지하는 사람이 대장동권을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 써야 되는데 이걸 뭐 곽상도로 튼다거나 이랬을 때 우리 지지 철회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 거의 폐색이 짙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위터에서 자기 이름에서 4번을 뺀다거나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이제 앞으로는 사실 멱살이 잡혀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정말로 원해서 이 대장동 네거티브를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도 빠져나올 수 있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은 확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정리 듭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9월 4주하고 5주를 보시는데 지금 그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9월 4주에 지지율이 52.3이었는데 9월 5주 되면서 60.8로 8.5가 늘어나요. 여기에 가장 핵심은 대장동 네거티브란 말이죠. 올랐죠? 이낙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마이너스 7.2가 빠졌습니다. 엄청 빠졌네. 그러니까 이 네거티브가 물론 저는 KSY 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뭐 응답률이라든지 자동응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상당 부분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MBC 낮에 나왔던 여론조사는 이재명이 더 치고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 네거티브 효과예요. 근데 곽상도 같은 게 반영이 안 된 여론조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경선이 더 주목되는 이유가 이재명 60% 넘을 수도 있습니다. 볼경에서 제주요. 제주. 저도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게 이 곽상도 아들 문제가 사실상 이게 밝혀지고 책임 그쪽으로 화살이 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낙연 캠프 쪽 사람들 채널에서는 논리가 연결이 안 되는데 계속 결론은 이렇게 맺더라고요. 그래도 책임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책임은 이재명이다. 그래도 책임은 이재명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본인이 지금 이게 결국은 그렇게 돼야만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뭐 억지로 그렇게 연결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럴 때 저는 후보가 좀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후보가 그렇게 할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낙연 후보가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밝혀지기 시작을 하면서 한 발 물러나는 것처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원주민과 입주민들의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할 거 이거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인데 근데 이 사건에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의 부당이득 이런 게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이나 이런 걸 거쳐 나왔기 때문에 입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냥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고 자꾸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존재하지 않는 법적 문제를 지금 걸고 들어와서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낙연 후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얘기하더라고. 지금 우리가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계속 어떤 지적을 하거나 어떤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미 경선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이제 뭐 과반으로 이길 거냐, 절대적인 어떤 압도적인 그 60% 이상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길 것이냐, 이제 이것만 남은 건데 지금부터 우리라도 먼저 경선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낙연 후보한테 어떤 부탁을 한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똥파리 리는 없잖아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그 수십만 표들 중에서도 많아봤자 2-3천 명 정도가 그 극렬한 분열주의자들일 텐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이재명 후보의 그 정책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다르게 그러니까 대장동 이슈에서 기존의 정치인들하고 다르게 대응하는 더 세게 나오고 그거를 아예 뒤집어서 정책으로 제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그 이재명 후보의 가능성을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윤건영 의원이 말했듯이 대장동 건은 이게 오히려 이재명 지사한테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어요. 각인시켜주는 거지. 아,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바꾸겠구나 이런 생각이 주는 그러니까 전화위복이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자, 여론조사 이야기에다가 여론조사는 아닌데 집사부 일제 출연 관련해서 이것도 윤석열이랑 붙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완승했어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여론 관심도 네이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검색량이라든지 데이터로 했을 때 윤석열이 집사부 일체 나오던 그날 5.9 점수가요. 이재명 9.9. 아우. 시청률을 보면은 위에다가 집사부 일체 시청률은 이재명이 9.0이었고요. 윤석열 7.4였습니다. 이게 처음에 원래 이제 내부적으로 윤석열 띄우기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의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 안 나가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원래 기획이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이렇게 3인만 나가는 걸로 기획이 된 건데 가장 먼저 나가는 사람이 효과는 제일 크잖아요. 네, 그렇죠. 오픈빨, 개업빨 받는다고. 근데 알고 딱 까고 봤더니 이재명 시청률이 훨씬 많이 나온 거죠. 그거 관련해가지고 네이버 같은데 검색량으로 봤더니 이재명 집사부 일체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다. 그게 점수가 이제 9.9 대 5.9인 거죠. 결국에 이것도 이재명 승? 승. 근데 이 분위기 뭐. 자체가 제가 이렇게 전체 방송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 윤석열 편이나 이제 이재명 편 두 개를 조금씩 챙겨보면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를 바라보는 그 패널들 있잖아요. 그 연기자들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윤석열이 출연했을 때는 조금 쫄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네가 먼저 말을 해라 이렇게 서로 어깨를 떠미는 분위기였다면
이재명이 등장했을 때는 그러니까 서로 먼저 장난을 한번 치고 싶어서 조금 더 장난기 있는 조금 더 곤란한 질문을 막 서로 이제 막 짜내서 이렇게 던지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자체도 굉장히 그러니까 진지할 때는 진지하고 장난스러울 때는 한없이 이제 망가져도 괜찮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저도 지난주에 이제 윤석열 보고 기분 되게 더러워가지고 네, 그래도 이게 어쨌든 순위 3위까지는 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예전에 SBS 그 동상이몽에 나왔을 때 제가 진짜 좀 되게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런 느낌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이 집사부 일체 보면서도요. 저 표정 한번 보세요. 저 표정 이렇게 보면은 내가 괜히 아빠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양세형이나 이런 애들이 막 이렇게 이재명 지사한테 장난치고 막 괴롭히려고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단 한 번도 뭐 어떤 뭐 기분 나쁘다라는 표정을 짓는 게 아니라 이후에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막 이러면서 약 올리고 네, 그런 같이 친근함이나 장난을 치고. 그러니까 그런 동네 게- 삼촌 있잖아요. 네. 이 되게 좋은 삼촌과 노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양이 안 차죠. 왜냐하면 그 패널들이 정알못이라서 뭐 질문이 저래야 할 수는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전략이죠. 뭔가 친근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 나가서 생긴 득이 훨씬 많았던 거죠. 근데 저런 분위기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캠프에서 사람들이 다 같이 갔을 때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냐는 출연자들의 얼굴에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지금 뭐 이재명 꼭 이 집사부 일체가 아니라 다른 뭐 팟캐스트라든가 이런 예능에서도 후보별로 나갔을 때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들어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왜 저 후보랑 이야기할 때는 이런 반응이 게스트들이 이런 반응이 나왔나는 그 후보와 캠프가 좌우합니다. 네,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참읍시다. 네, 참으려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재명 지사는 한번 겪어보면 겪어봤다고 할 사람이거든요. 인터뷰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 차례 했으니까. 똥파리가 보기에 이재명은 뭔가 비리가 있고 음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들이 이미지화 시켜서 자기들이 그게 동화되어 있는 거야. 이재명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반대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그냥 놓고 보면 맑은 영혼의 소유자랑 비슷해요. 형수 욕설도 사실 그 맥락에서 나온 거거든. 재고 따졌다면 음험하게 그 분노가 되는 상황에서도 형수한테 형수 대접을 해줬겠죠. 바라보는 관점 차이가 그렇다니까. 이재명 자체는 이 표현이 좀 잘 안 되는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겪어보고 느낀 건 딱 그런 거예요. 사람 진짜 순수해요. 근데 그 젊었을 때 그 열정이 죽지 않아서 그 열정이 가끔씩 뛰쳐나오는 것 때문에 뭐 저 사람은 뭐 인성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는 건데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 보면 정말로 순수하게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이재명 지사 내가 SBS를 언제부터 안 봤냐면은 손혜원 의원 건 SBS가 그 뉴스에서 보도한 이후부터는 아예 보지를 않았었거든요. 그 후에 처음으로 잠깐 봤어요.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사실 내 입장에서는 편집돼서 나온 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잘했겠지 하지만 어떤 책 잡힐 만한 게 없나고 조마조마하게 보는 건 대체 난 즐기고 맞아요. 싶다고. 맞아요. 조마조마하게 보는 면이 있어. 근데 아무 별 무리가 없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참 품이 없다, 품격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사실 그 품이 없다라는 얘기가 이런 그 캐릭터를 처음 봐서 그런 거야. 처음에 적응이 좀 안 된 거죠. 근데 그 표현은 사실 나중에 다 이제 좋게 돌아오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재명 지사가 철이 안 들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철이 안 들었다는 건 사회에 때가 안 묻었다는 뜻이지. 그거는 순수하다라는 의미, 깨끗하다라는 의미로 결국은 이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뀌고 실력도 있는데 때도 안 묻은 철이 안 된 그것이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으로 예. 이제 바뀌어가는 것이다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 유명한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상대방 후보한테 뺏어오고 싶은 건 뭐냐 했는데 윤석열한테는 윤석열이 공정할 거라는 평가를 빼앗고 싶다. 굉장히 기가 막힌 오딩이에요 이게. 윤석열이 공정하다는 것을 뺏어온 게 아니라 공정할 거라는 그 평가를 내가 가져오고 싶다. 맞아요. 굉장히 치밀하게 기획된 발언이 아니냐.
왜냐면 사실은 정말 공정하게 한 사람은 본인인데 실무에서도 네. 다 그렇게 했고 근데 사실 윤석열은 이미지만 가져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 속아 있는 사람들한테 좀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나중에는 그게 드러나겠죠. 어차피 만약 윤석열이 본선에 가게 되면 김건희 재산 형성 과정은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장동하고 똑같은 건으로 터질 거라고 일단 아니, 봐요. 김건희가 등장하는 순간 언론이 움직이지 않아도 유튜브가 폭발할 겁니다. 아마. 지금 집사부 일체에서 그 이재명 지사 사모가 등장하지 못한 이유가 김건희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죠. 1편에서 김건희가 못 나왔기 때문에 같이 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하고 그 김혜경 배우자는 다른 예능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동상에서 같이. 예. 여러 번 같이 자, 나왔죠. 자, 시간이 관계상 제가 그 화면 2개만 보여드리고 이재명 변호사, 성남 시민의 모임 위원인 이재명 변호사가 이게 35살 때인가 뭐 대충 그렇대요. 32살 때인가 아, 정확히 머리 까만 거 모르겠습니다. 봐라. 나와 있네. 저기 2001년이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네요. 그러면 37, 8살 때네요. 와. 목소리 똑같아. 이 화면 보니까 지금 목소리 똑같은데 얼굴만 바뀌었어. 얼굴은 이재명 지사가 지금 그 집사부 일치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염색에 관련된 문제. 근데 완전 백발인데 뭐 보라색으로 뭐 예. 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지금 머리 색깔 완전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 저거. 예.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성남에서 그 고시 합격해가지고 성남에서 활동하는 그 정의로운 변호사가 그냥 그대로 동영상에서 나오더만요. 네. 내가 저작권 때문에 동영상은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근데 공정한 그 이미지 갖고 오고 싶다는 거는 전 성공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자, 그리고 이재명 캠프가 조선일보 기자를 고발했죠. 그것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기사를 냈거든. 대장동 개발은 공익 환수가 아니다라는 주장까지 실어갔고요. 조선일보는 선택과 집중으로 전납해버려야 돼요. 얘들이 망하는 꼴을 봐야 조국 장관의 일러스트 같은 맞아요. 그런 짓거리 예. 안 하고요. 음. 조선일보는 소위 말하면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111 악의적 오보예요. 얘네들은 정말로 그 징벌적 손해배상에 한번 맞아봐야 돼요. 그 주요 습격 사건 영화에 명대사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한 놈만 팬다. 끝까지 패야 됩니다. 조선일보만 딱 찍어가지고. 근데 이게 정말 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재명 후보의 지금 모습을 보면은 조국 장관 때, 그 다음에 윤미향 의원 때, 그리고 추미애 장관 때 이게 계속 연결되면서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조국 장관 때 우리가 사실 실패했어요. 초반에 실패를 했고 윤미향 의원 때까지도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막 소극적으로 막 우리는 계속 방어만 하다가 질질 끌려다니고 프레임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었고 추미애 장관 때는 우리가 아드님 문제가 터졌을 때 먼저 유튜브 쪽에서 우리가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번 성공했던 경험이 있고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올 때마다 공격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정말 기민하게 움직였고 거기에다가 후보 자체가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힘이 같이 모이다 보니까 더 이상 프레임이 빠지거나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언론들이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그런 거죠. 그 대장동 사업을 기획한 핵심 인물이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다라든지 이거 지난주에 SBS 보던가요? 단독을 딱 걸었는데 JTBC였구나. 이게 엄청난 수익이 날 거라고 해서 이렇게 뭐 허가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묵살했다. 누가 묵살했다는 것도 없을 뿐더러 여러 가지 그걸 하다 보면 회의 중에 이게 땅값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라는 의견을 게시한 게 대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사업 방향을 결정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마치 이재명이 묵살한 것처럼 뉘앙스만 풍겨요. 지금 보도가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또 편성해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뭘 갖고 있는가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말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이 사건이 좀 어려운 이유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당선된 직후부터 어떤 고난을 헤쳐나갔는지를 이렇게 자세히 따라가다 보면 그냥 너무 투명하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야기하기에 너무 길어요. 이야기가. 그 중간에 등장하는 것들이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이고, 부동산 분야에서도, 그러니까 전문가들만 한다는 굉장히 특수한 어떤 그 대형 사업에 관련된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그냥 쉽게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이거 정말 단순화시키면, 1조 5천억 투자해가지고 3,600억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이 20%가 넘는 대박 사업이잖아요. 그래 이거는 돈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하고 싶은 사업인 거야. 근데 그 사업에 들어가려면은 1, 2천만 원이 아니라 최소 100억, 200억 정도는 될 수 있어야지 그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 사업에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재벌이 들어가겠죠. 네. 재벌이 아니라 재벌에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네.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딱 보니까 아 이거는 1.5천억 대를 박으면 3,600억을 버는 돈이야. 그러면 좋다. 너희들 3,600억 다 먹는 거는 어려우니까 반띵하자. 1,800억 우리 주고 1,800억 너희들이 다 먹어라. 그렇게 해도 수익률이 10%예요. 그러니까 그 10% 수익률을 포기할 사업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1,800억만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수익률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야 조금 더 줘라. 조금 더 줘라. 그게 하다가 5,500억이 된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제가 그게 이거 어디서 여기서 뭐가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아웃라인에 한번 잡아 드려볼게요. 이거 아니, 가지고 잠깐만요. 너무 네. 길게 가지 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아, 네네네. 섞으려면 끝없이 없겠지만 방송을 잘하는 것은 시간 내에 자기 핵심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어쨌건 간에 전반적으로 여론조사나 이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 다수는 대장동 같은 네거티브를 한다고 해도 이재명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크구나라는 걸 이 시간에 알아볼 수 있었잖아요. 당선 가능성이 40%를 넘었어요. 심지어 자동응답 ARS에서 30% 넘은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 네거티브를 뚫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재명한테 집결하는 게 아니냐. 시청률 봐도 그렇고요.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을 TV에서 무슨 예능 프로 한다고 보겠습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챙겨보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